오늘 먼저 우리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협회 김주호 회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토크 진행할 우리 강영호 작가님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 작가님 먼저 인사를 네, 하시고.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진작가 강영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오늘 주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소통하고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주제를 좀 오늘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강영호 작가가 실제로 작업했던 작품들 또는 캠페인 했던 거, 그러니까 뭐 순수 예술 작품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캠페인 활동들, 그 다음에 또 일부 제가 같이 또 함께 이렇게 도움 받아서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는 PR 쪽에서 과연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뭘까 늘 사실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 해답을 우리 강영호 작가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보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좀 익히고 있습니다. 그 공중과 대화를 통해서 발굴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걸 이제 진정성, 그 다음에 현장성, 그리고 관계성. 근데 이 관계성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PR에서 많은 분들이 관계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 본질, 사실, 과정이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강 작가께서 요건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그 KBS 국민의 마음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 이게 컨셉은 좀 더 국민의 마음을 담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방송국이 되자라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가지고 시작한 게 한국 사람이고요. 실제로 전 국민을 인터뷰하겠다라는 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제가 직접 하고 그 목소리를 따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1분짜리 그 영상을, 그러니까 광고죠. 그걸 만들어서 자기네들 채널에서 계속 트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제목이 한국 사람이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PR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라는 그 대상이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었지만 그분들 말고 진짜 현장에 있는, 그리고 뭔가 정말 본질을 다루고 소통의 철학에서 PR에서 필요한 소통의 철학,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로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라는 건데요. 소통 철학이 제가 특히 PR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었는데, 그거를 저는 가짜가 아닌 진짜로 소통하는 생각이라는 요 철학을 딱 얻었던 게 우리 강 작가께서 그 KBS하고 함께 만드셨던 많은 한국 사람 영상 중에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들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빠. 저 하연이에요. 아빠는 잘 지내세요? 제가 웃을 때 닮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찡그리고 입 삐죽거릴 때 아빠가 녹음기 틀어놓고 옛날 얘기 들려줬었어요. 5월 6일 아빠 생일인 거 다들 기억하시려나?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빠 보고 싶다.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대도 우리를 만남에 후회는 없겠죠. 어렵고 더 험한 길을 몇 편 하셨었죠 이때 이거를 총? 한 2년 반 했으니까 한 5, 60, 한 6, 70편 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우리가 꽤 좀 많이 전에 했어요. 예. 들어올 때도 예. 밑에서 얘기했지만 예. 사실 굉장히 정말 2년 반 정도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우리 PR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광고 쪽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잘 모르죠. 몰라요. 예. 그게 이게 이제 아까 이게 사실은 참 의미 있는 뜻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 한국 사람을, 일반 한국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을 인터뷰하자 해가지고 한 40편 50편을 찍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예. 최근에 기업들이 뭐 ESG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화두가 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와 닿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방식은 광고적인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요? 대중성 이런 면에서 오히려 좀 야 이거 너무 사람들이 안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크리에이티브는 PR에서 가져와야겠다라는 좀 확신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강 작가께 아깝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원칙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방금 아까 보셨을 때 가짜가 아닌 진짜. 두 번째가 사실은 연출이 아닌 현장을 소재로 소통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보고 강 작가 설명을 드리죠. 창밖을 보다가 우연히 북한 눈을 봤잖아요. 너무나 가까운데 아직까지 무언가 닿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솔직히 마음은 우리 군인들은 진짜 손을 너무 잡아주고 싶었고 북한 군들에게도 굉장히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처음 걸어보는 길.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 진짜에 다가가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과 진심이 만났고 어쩜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평화, 공존, 느낌 좋아요. 당시 이제 한국 사람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기사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테마를 잡을 때 시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요때가 요거 찍은 날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지금 시기에 어떤 주제가 가장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킬 거냐라는 그래서 주제를 늘 주제만 잡는데 오래 걸렸죠.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이 자체가 상업성을 띠지 않고 그냥 이제 어떤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를 우리 회사가 우리 KBS가 이렇게 뭐 잘하겠습니다, 뭐 마음을 담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늘 국민들한테 혹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자기네들의 그 회사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거. 이제 그게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게 조금 더 가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공익 광고성인데 공익 광고보다는 거기서 철저하게 공익성을 더 주로 보여주는 그건데 그게 좀 더 오래 갔으면 참 의미가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사실 되게. 근데 사실은 2년 반 캠페인을 끌어간다는 것이 사실 제가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긴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를 좀 보고 있고요. 연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장. 세 번째 제가 원칙도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과정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접근 방식인데요. 이 경찰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을 좀 새롭게 한번 좀 접근해 주면 어떨까라는 좀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자체를 강 작가께서 이제 나름대로 풀어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보다 제가 얘기한 과정하고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누군가가 이 하나의 여기 요 소재에 누군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와 토론들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만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일단 경찰에 대해서 이런 한 편을 1분짜리지만 한 번 만들려면 한 달 정도를 경찰 예를 들어 서울 경찰청을 거의 출근하듯이 갔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경찰들의 부서별로 다 인터뷰도 해보고 만나보고 뭐 예를 들어 소방서를 한다 그럼 소방서를 한 2주 동안 가가지고 있어봐야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 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깊이 있게 가려면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사실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뭐냐 어떤 경찰의 모습을 강영호라는 작가가 찾아낼까. 저도 이제 그 화두만 딱 던지고 질문을 던져놓고 나중에 결과물을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경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뭐랄까요? 젊고 또 아니면 힘있고 막 이런 분들을 많이 떠올렸었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요. 강영호 작가가 찾은 경찰의 모습을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과학소위원들은 수사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증거물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체를 직접 내 손으로 수습해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너무 끔찍해요. 사망 시점이 1일차다 1개월차다 다 틀리니까 부패 냄새가 그 냄새를 내 몸에 막 주입을 하는 거지. 이게 보면은 저들도 마음 똑같아요.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분노해요.
저희들이 밤새도록 미친 듯이 일을 하는 이유가 피해자 유가족들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약속,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범인을 검거해 드리겠습니다. 범죄가 KCSI를 이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앞서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어떤 현장성이라든가 또 관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정성이라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부분들을요 실제로 좀 담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뭐 50대의 경찰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습, 딱 이런 정도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주 그 새로운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게 제가 얘기 드리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소통 철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PR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회 요소를 한국 사람을 통해서 많이 봤었고요. 한국 사람이 제가 그 어디서 샘플을 좀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뉴욕 타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뉴욕 타임즈하고 밑에 그 one in 8 millions라 그래가지고 그 브루클린 사람들을 약 한 8만 명 정도 사는데 그 사람들을 그 토드 하이슬러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거기에 한 100명 정도를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가면 있는데 one in 8 million이라고 이제 그거 거기에 이제 사진하고 목소리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마치 굉장히 작은 단편의 소설들을 엮어내듯이,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인상 깊어서 이제 KBS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게 한국 사람으로 갔고, 근데 그런 게 저의 일종의 이제 제 작업의 약간 트레이드마크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터뷰와 사진과 그걸 이렇게 한 편의 슬라이드 쇼로 엮은, 약간의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이 중기부에 있는 그 박영선 장관이 있을 때였어요. 박 장관님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선결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표성으로 누가 이제 스타가 좀 필요했죠. 그래서 좀 유명인들이 앞서서 내가 선결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주실 거예요? 예. 아 예, 요게 이제 안성기 선생님 편이죠. 많이 힘드시죠? 저 선결제 하겠습니다. 10번 얻고 미리 드릴게요. 우리 괜찮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형식이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늘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창의적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깨달은 거는 이겁니다. 결국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라는 것이 가장 창의적인 거다라는 게 제 확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그대로 놓고 만나는 사람 아니면 그때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강영호라는 사진작가의 그 카메라 렌즈에 비춰지는 모습들 자체가 형식은 유사하다고 보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다양한 세상의 관점하고 똑같이 그것만큼 창의적인 게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느꼈던 건 PR에 기반한 창의적 접근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사실은 강영호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서요,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느낌이었었어요. 한국 사람 같은 캠페인들을 보면서 아, 저거는 우리가 PR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획했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제가 하는 라우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캠페인을 위해서요, 사실 거기에 그냥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는 정도 사진이었는데, 사실 강영호라고 하는 그 작가를 무리하게 제가 현장에 좀 투입하고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덕에 또 중앙일보하고 당시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매주, 그 다음에 매월, 사실 그런 공동기획은 사실은 아마 없었거든요. 신문사 기획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2년간 쭉 이어졌던 그 캠페인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절대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우리가 PR 할 때 과연 컨텐츠를 만드는 그 방법들이 뭘까? 제가 캠페인 만들 때 주로 쓰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주요하게 영향력 공중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 사실 강영호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는 늘 뭐 캠페인 만들 때
대중에게 뭘 알린다, 국민들에게 뭐 타겟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브로드한 어떤 대상들을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이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관계 1, 2, 3, 4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제가 기획하는 캠페인에서는. 근데 관계 1이 누구와 관계 1이 뭐냐면 누구와 함께 어떤 특정 사례, 어떤 지점에 무언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누군가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관계 1을 위한 관계 1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거기에 위한 그거를 위한 꼭 하나의 어떤 컨텐츠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어떤 특정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관계 3가 있고요. 결국 이 관계 1, 2, 3가 만들어졌을 때만이 이 대중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요, 우리 강 작가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저한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제일 많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가서 이런 캠페인이 필요한데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데 이거 나는 잘 못 풀어내겠다. 근데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면 이런 상징을 만들었는데 좀 풀어주면 좋겠다. 이게 근데 그러면 강영호 작가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설명 좀 해봐 이럽니다. 근데 설명해보는 게 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상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설명 좀 해봐. 근데 또 중요한 건 가감 없이 항상 뭐 그거 아니잖아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라고 했을 때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 이렇게 제가 강 작가 만날 때는 글쎄 일단 만나서 얘기해보자 이걸로 끝나거든요. 항상 네, 전화를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뭔가 해법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5년인데요. 2015년일 때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그 전에 제가 사실 신문에다 이런 칼럼을 좀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고는 저도 사실은 해법은 찾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과거에 2015년 광복 70년 때 이러한 어떤 제안들을 중앙일보와 함께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군복태극기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 다음은 사실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홍보대사인데 당시만 해도 연예병사들 뭐 이런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군복태극기라는 걸 통해서 자존감을 키워주자라는 걸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강 작가께서 만들어줬던, 그쵸? 이게 요 스토리가 좀 있죠, 이거. 저는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미지로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만든 포스터가 이제 이 포스터 였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카피가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육군이다 이렇게 작업을. 근데 이 결과물로 나온 거죠. 이때 이분이 그 실제 뭐 어떤 모델은 아니고 현역 군인들, 현역이 그냥 모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캠페인. 근데 이 포스터가 굉장히 나름대로 당시에 임팩트 있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이제 뭐 뭔가 이렇게 풀어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작년에 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아토피 환우들을 대상으로 뭔가 좀 그들의 고통을 좀 우리 함께 공유하자, 많이 알리자,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들한테 아토피에 대해서 설명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모르거든요. 제 병의 원인은 그냥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병이다. 아토피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사실 진짜 외로워요.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맨몸으로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기는 게 가장 그리워요.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소한 꿈은 생산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 연구소가 같이 이렇게 캠페인 했었던 건데요. 똑같은 포맷이잖아요. 거의 똑같은 포맷에.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어쨌든 인터뷰를 하고 그 대상의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에서 내용을 쭉 녹취를 따서 거기서 핵심이 뭐냐라는 걸 따요. 그리고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죠.
자, 인터뷰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이 뭐 모델이 됐건 유명인이 됐건 일반인이 됐건 그 사람 안에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숨어 있다기보다는 있는데, 이제 뭐 PR이건 저는 이제 광고 전문가로서 어떤 핵심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광고 대행사에서 미리 전략을 짜죠. 미리 전략이 있고 전략팀에서 내려다 주는 걸로 PR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사실 제 경험에는 현장에서 찾는 게 제일 정답이더라고요. 미리 정답을 정해놓고 그걸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전략이라는 게 미리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잡혔을 때는 급 전환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장이라는 게 현장 혹은 현실. PR의 아웃풋이 뭐냐, PR하는 사람들 도대체 결과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늘 마치 이런 지금 뭔가 비주얼적인 아니면 뭔가 영상 이런 아웃풋들은 PR의 영역에서 자꾸 좀 이렇게 소외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러면 그건 벌써 PR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똑같이 굉장히 창의적인 결과물들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어떤 의미들, 함의들, 제가 강영호 작가하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저는 딱 제가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딱 빠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빠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고 딱 봤을 때, PR을 그렇게 규정 딱 했을 때요, 그냥 말 그대로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딱 규정했을 때 아까 같이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디에 나서거나 이러기보다는 뭔가 좀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존감을 찾도록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겠다. 핵심은 인터뷰예요. 저는 인터뷰를, 그러니까 제가 광고 사진 찍을 때도 옛날에 유명 연예인을 찍을 때도 꼭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라는 형식을 말은 안 하죠. 자, 인터뷰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대화를 항상 촬영하기 전에 충분히 나눕니다.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어디서 읽은 책인데 도스토옙스키가 뭐 그런 말을 했대. 어떤 사람도 그 걸작을 만들 수 있는 인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누구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으로 엮으면 진짜 한 몇만 권이 나올 거다. 뭐 그런 어머니나 뭐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얘기할 기회가 그냥 하소연인 거지. 얘기할 기회가 친구나 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가 그 심리학이나 이제 그 정신병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소연이나 얘기를 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뭔가 치료가 되는 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터 놓는다는 거,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내는 역할이 인터뷰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당신은 인터뷰입니다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통해서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인터뷰를 해서 거기서 끌어낸 핵심 주제로 이제 보여줬고, 보통 맨 마지막에 핵심 카피라이트가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셨던 영상들은 거기에 나오는 카피들 있잖아요. 그 멘트는 다 강 작가가 직접 쓰는 겁니다. 누구도 한 문장도 건드리지 않아요. 나도 이게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잘했네, 되게. 내가 해놓고도 나 참 오랜만에 보니까 원래 우리가 하던 광고에서 마치 제가 A 같은 역할을 한다면 안 되는 거고요. PR 하는 사람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딱 한 다음에 빠져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제 저희 작년이 그 6.25 70주년이었습니다. 작년이 6.25 70주년이었는데 제 이제 PR하는 입장에서는 보훈처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근데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라는 게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높으신 분들만 달고 국민들은 한 명도 안 달고 근데 보훈 상징이라는 게 해외에서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달고 있는데 야, 우리 좀 다른 거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작년에 제가 가졌던 문제 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6.25 70주년 때 2020년에 작년에 찾았던 상징이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그 12609 그래서 122,609기의 전사자들, 이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래서 6.25 70주년에 만들었던 상징이 그래서 이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라고 하는 요 상징들을 작년에 만들어서요. 굉장히 나름은 그 보훈처에서 아주 성공적인 캠페인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처음 만들자마자 생각하고선 사실 보훈처에 제안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서
그 강영호 작가랑 밤에 그때 내가 한 10시 넘어서 찾아갔을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라고 사실 부탁을 좀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풀어줘. 이걸 사진으로 풀어줘. 근데 사실은 뭐 요만한 배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강 작가가 사실 저한테 맨 처음에는 푸념 아닌 푸념은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얘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보훈처에서도 그때 그러면 강영호 작가랑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제가 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딱 관계를 그러면 관계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실제 관계는 또 본인이 해서 컨텐츠를 뽑아달라. 저는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조망해 주는 역할만 한 거죠. 근데 강영호 작가가 제가 이제 그 부탁을 하고 관계를 만들어 준 후에 제가 그때 학교에서 부산을 그때 작년에 어렵게 내려갔거든요. 이거 찍으러 부산까지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는데 이제 전화로 저한테 그때 해줬던 얘기가 그렇죠? 찾았다 이거 괜찮은 거 나왔다 딱 이렇게 얘기해줬을 때 그냥 저는 오케이 거기서 끝. 예. 뭐냐면 찾았다면 저는 믿으니까요. 예. 그게 나온 사진이 사실 이 사진이었어요. 예.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막 꺼져. 서병구.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나를 낳게 해준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뭐 오래 있어봤자 얼마나 살겠으면 그게 죽기 전에 한번 이거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제가 꼭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면 어떻게 될는지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만약에 보러 오래 했을 때 봤을 때는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이제 이 할머니의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호국 용사로서 실종이 이제 돼서 그 이 할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진정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걸 꼭 제가 끄집어내러 갔는데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잘 모르겠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현실은 이제 그렇지만 얘기를 계속 시키고 6.25 때에 대해 6.25도 기억도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떠올렸고 그걸 끌어내니까 연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얘기를 계속 이것저것 말을 시키고 하다 보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딱 건드리면 거기서 눈물도 터지고 자기 얘기를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놓고 나서도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린 적이 거의 없대요. 예. 결국 핵심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끌어내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들을 이제 대중들한테 보여주는데 저는 이 작업을 칭하는 그 하나의 그 용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지와 스토리텔러를 합쳐서 이미지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이미지텔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몇 장을 가지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이미지도 일종의 어쨌든 언어잖아요. 이미지라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미지라는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아마 제가 잘 쓴다고 생각해서 이진혁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것도 계속 부탁해서 자주 작업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습니다. 요 장표 하나로 설명이 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내용들인데 뭐 당연히 의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게 이제 저희 같이 PR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 속에서 PR하는 사람들은 그 해결해야 할 어떤 현상들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찾아내고요. 그런데 그때 여기서 대화 1이 등장합니다. 대화 1이라는 게 바로 인터뷰이, 즉 진짜 관계 속을 통해서 관계에서 진짜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PR에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멋있는 거를 만들어내고 뭐 보기 좋은 걸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재미를, 물론 그것도 크리에이터죠. 그렇지만 PR에서의 크리에이터는 진짜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터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디어로만 치면은요, 요즘 대학생들이 정말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젊은 친구들이 특히 뭐 국제 광고제를 준비하는 이런 광고 예비 광고인들의 학생들을 보면은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제가 보면은 저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경험하거나 현장에 서 있지 않고 정말 아이디어요. 예, 그냥 이런 부분들은 좀 전 아쉬워요. 그래서 PR을 제가 할 때 여기서 대화가 뭐냐면,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PR하는 사람에게 냉정하게 질문하는 사람, 그게 대화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설득하는 게 바로 그 크리에이터를 설득하는 거죠.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가 제 PR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 이렇게 지금 도표에 화살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앞서 강영호 작가가 얘기하시는 바로 뭡니까? 이 대화입니다. 그대가 그들과 이야기 나눠 주시길.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PR하는 사람이 제가 강영호 작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대가 그들과 대화를 나눠 주시길. 한 다음에 제 역할은 뭐냐면요, 관여 안 하기입니다. 예, 관여 안 하기고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PR하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대화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대화에 관여하지 않기, 그 다음에 관찰하면서 공감하기, 그리고 관찰은 뭐냐면 작가는 공중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해관계자에게 과정의 가치를 전달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건 때로는 만약에 여러분들 대행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 이해관계자에게 과정의 가치요, 그러니까 결과의 가치가 아니라 과정 자체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랬을 때 여기 좀 진정성 있는 그들의 모습과 메시지, 이런 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대중이 아닌 공중의 변화의 스토리를 여기 진화한다, 스토리의 진화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PR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변화, 뭐 아니면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영상, 뭐 이런 거는요, 사실 PR 우리 같이 관계 속에서 그걸 진정성도 얘기하면서 대중성까지 간다? 저는 사실 그거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중성을 갈 사람들은 확실하게 대중성을 가야 되고요. 저는 진정성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진정성을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균형감을 이루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강 작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 작가님은 굉장히 대중성을 갖고 있는 작업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보니까 대중성 있는 작업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왜 그러면 수많은 사진작가 중에 강영호라는 사진작가랑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유명인들이 왜 강영호랑 찍으려고 하나 봤더니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더라. 이러한 접근법들은 우리하고 되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뭐 작은 크리에이티브들이지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로서도 제가 얻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뭐 돈을 많이 안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토피 환자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아토피 환자를 만나서 그들의 삶에 들어와서 집에 가서 아토피 환자, 아까 여자분은 남편도 만나고 얘기를 거의 하루를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몰입이에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내가 아토피 환자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고 인터뷰를 제대로 하는데, 일단은 몰입을 하죠. 그러면 그분이 내가 몰입을 해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지 그 여자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쯤에서 저는 이제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밖으로 나오고. 근데 어쨌든 다양한 삶에 대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렇게 그들의 삶 안에 들어가니까
아까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던 건 모든 삶은 걸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걸작이 된다라는 게 히트 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히트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대중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나 어떤 이 걸작의 어떤 우리 대중성 이런 것들은 그 현장, 그다음에 현실을 또 우리가 감안해서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그들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 그 진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그 진실 자체가 다 저기 뭐야 예술성도 있는 거고 크리에이티비티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대중성도 있는 거고 히트작도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답은 제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포맷은 되게 비슷하지만 여기서 이 스토리텔링과 이미지를 통해서 충분히 뭐 어떤 크리에이티비티와 그 대중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뭐 특별하게 막 무슨 뭐 3D 쓰고 난리 뭐 이렇게 안 쳐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런 형식만 가지고도 그 뻔한 그 스토리 가지고도, 문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학이라는 게 똑같은 글자 쓰고 똑같은 책의 포맷에다가 스토리 하나로 히트를 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어떤 광고나 PR이나 굉장히 크리에이티비티 차원 그 영역에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 포맷에서 크게 벗어나는 작업을 안 해요. 핵심은 관계 속에서 그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다. 그 단어 몇 개만으로도 사람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찾아낼 수 있는, 문제는 그 언어. 예. PR의 개념 이런 어떻게 보면 재미없잖아요. 예, PR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서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PR적인 컨텐츠를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는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런 식의 컨텐츠가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는 뭐 거대한 상을 받고 뭐 이러냐? 거기서는 경쟁력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했던 작업들은. 그런데 상을 한 번 받았어요, 근데. 예. 아, 받았나? 나 개인적으로 한 번 받았어요. 저기. 근데 막 우리가 막 뭐 국제 광고제 막 이런데 뭐 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왜 거기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예, 그런데 제가 계속 저는 뭐 제가 라우드 프로젝트도 하면서도 어쩔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참 괜찮다. 이런 활동은 좀 어디다가 좀 응모도 해봐라라고 하더라도 아예 그런 응모 자체를 저는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PR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만 무게 중심을 두면은요, 그거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컨텐츠를 뽑아내고, 그리고 이 컨텐츠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진정성 있게 좀 깊이 있게 좀 선이 좀 어떻게 보면 굵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막 확 반응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서요. 사실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얼마든지 앞으로도, 사실 올해도 제가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접근법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도 좀 동일한 패턴의 동일한 진정성을 갖고 좀 길게 가는 캠페인, 어떤 하나의 그 기조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질문도 해주시겠지만 PR이라고 하는 데서 그러면 캠페인의 가장 PR적인 캠페인이 과연 뭐냐? 왜?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광고하고 PR하고 뭐 기타 유사한 여러 영역들의 그 경계가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광고인지 이게 지금 PR인지 사실 그것도 무의미한 건 인정하는데, 그럴수록 훨씬 더 기본에 충실한 어떤 크리에이티비티, 예, 이건 필요한 게 아닌가,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요,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 사람에게 아니면 진짜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의미의 소셜 임팩트,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죠. 예, 그거는 실제 사례와 실제 변화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들을 좀 중시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이 작업을,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면서 가장 중심을 뒀던 게 시간이에요. 저한테 시간을 달라. 근데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나 어떤 대상을 PR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대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작년인가 뭐 어떤 아주 유명한 은행장을 좀 PR 할 수 있는 홍보 사진 이미지를 좀 만들어달라. 근데 이제 할머니 되게 바쁘시겠죠? 바쁘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바쁘고 높은 사람이면은 시간 꼭 공식이야. 시간 안 줘. 1시간 안에 끝내세요.
공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뭐 나도 그럼 작업 못 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달라는 것보다도 돈도 뭐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작가로 인정해서 그럼 나한테 맡긴다면 상대가 은행장이건 뭐 장관이건 뭐 총리건 어쨌든 나한테 시간을 달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시간 무조건 나는 그게 전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도 조금 힘이 생기고 유명하니까 그걸 좀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만나서 자 시간은 없어요. 오늘 오전 중이나 그날 하루 뭐 어떤 한 4-5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4-5시간도 많은 거지. 3-4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만나서 그 은행장실에 가서 그냥 그 아주 그냥 격이 없이 제 얘기 하다 보니까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높은 사람이라든가 어려운 대상을 우리가 홍보할 때는 이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해주는 대로 그게 그런 식으로 보통 작업을 하거나 그런 식의 PR 방법을 쓰는데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의 경우에는 어쨌든 만납니다. 예. 이게 대바라지더라도 상대가 어쨌든 나한테 PR을 맡겼으면은 나를 만나야 된다. 내가 당신하고 얘기를 해봐야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만나야 얘기가 되는 거지. 밑에 사람들이 전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악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화장실 근처에도 한번 같이 가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표는 못하지만 한 다다음 주 정도면은 유력 정치인의 책이 한 권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런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을 같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들이 뭐 정말 이 사람의 도움이 되는 뭔가 PR을 만들려면 그 같이 함께 뭔가 대화를 나눈 것보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이런 상업적인 어떤 뭐 제약회사라든가 아까 뭐 호국영령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잠깐이지만 저 같은 크리에이터가 혹은 크리에이터가 아니래도 크리에이터 전에 기획자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열게 하고 실제로 독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광고나 이제 이런 홍보 작업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거 뭐냐 시간을 안 줘요. 잘 못 만나게 해. 높은 사람이면 만나지 마시고 그냥 잠깐만 멀 거리에서 살짝 찍으시라고. 그럼 그게 작업이 되나.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런 만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한데 사실 시간을 준 만큼 여러분도 맞아요. PR 전문가들이 모셨다니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PR의 대상을 실제로 내가 만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잠깐이라도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만 1시간이라도 줘도 자신감이 확 붙을걸요.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PR의 핵심은 저는 그 핵심 대상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총리라도 만났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했어요. 예. 대바라지고 뭐 어떤 욕을 먹더라도 근데 처음엔 욕 먹지. 쟤 뭔데 저렇게 하지? 나중에 근데 나온 결과물들을 보면 좀 인정을 받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욕을 먹을 각오를 하시고라도 대바라진다라는 말 듣더라도 실제로 만나서 독대를 하는 거. 네가 뭔데 독대를 해? 아니 내가 뭔데가 아니라 작업을 PR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을 해야 돼. 피부라기보다는 실제 스킨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킨십 나왔다. 스킨십 그래. 스킨십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예. 네. 그게 오늘 핵심 PR 한마디였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사실 뭐 광 작가님이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비하인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PR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컨텐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늘 그냥 사람 안에 우리가 매번 공중이란 얘기하면서도요. 그 사람의 스토리 안에서 뭔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현장이고 예, 거기서 스토리라는 게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가 워낙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뭐 스토리텔링 한다 또 뭐 디지털 컨텐츠다라는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라는 말이 막 확산이 되고 도대체 디지털 컨텐츠는 무슨 컨텐츠인데 라고 했을 때 자꾸만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음식으로 치면은 많은 양념들이 그 뭐랄까요 화학 조미료에 익숙해진 우리 컨텐츠를 보는 시야도 너무 그렇게 좀 인위적인 어떤 현상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PR만이라도 조금은 좀 기본기에 입각한 예,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관계를 놓지 않는 그리고
과정이 가장 중시되는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 강 작가님은 크리에이터고 저 오늘 만약에 저랑 이렇게 강 작가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시면 너무 많이 사실 따로 또 같이죠, 그렇죠? 예,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예, 저는 뭐 사실 재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은 PR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정말 이 크리에이터 분들, 현장에 있는 현장과 대화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우리가 하는 본질의 어떤 영역에서 잘 콜라보레이션을 이끌어내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기획자거든요. 예, 그 기획자라는 그 자체만이 PR 기획이라고 하는, 안 그러면은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광고 기획자라고 하는 기존의 광고 기획자, 광고 대행사에서 하던 역할하고 도대체 PR 대행사 또는 PR 기획을 한다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를 사실 잘 모를 때도 저도 헷갈려요. 어쩔 땐. 예, 기획도 비슷해요. 예, 뭐 갑자기 이겁니다. 클라이언트가 PR 대행사한테 광고 만들어 오라 그러면 갑자기 뭐 어느 순간 또 광고 또 만듭니다. 예, 막 이렇게 이런 복잡한 거에서 좀 떠나서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에 입각해야만이 충실해야만이 좀 정체성,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여러 사람들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계속 강영호 작가나 이런 분들하고 제가 가서 배우고 아까 제가 대화를 몇 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밤낮 없이 어쩔 때는 이것 좀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라고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땐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 나중에 끄집어낼 수 있는 컨텐츠요. 예, 그러니까 끄집어낼 수 있어. 오늘도 그런 끄집어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좀 오래 갈 수 있는 컨텐츠들, 좀 선이 굵은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PR에서의 크리에이티비티 아닌가. 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예. 네.